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20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약간은 무겁기도 한 주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인터넷에 가장 핫 토픽이 됐던 게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네. 기사와 또 사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네.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 보셨나요? 그 기사 접하셨나요? 예, 진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화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뿐만 아니고 올해 3월에 또 끔찍한 일이 있었죠. 인천에서 고등학생을 자퇴한 김모 양이 공범인 박량과 함께 인천에서 한 8살짜리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또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청소년 범죄가 지금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네. 네, 제가 사실 어릴 때를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주변을 보면 그 청소년 범죄를 단순하게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철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 다투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는 그 청소년 범죄는 뭐고 어떻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길래 지금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리님이 방금 언급한 청소년 범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형법 구조에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만 14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교육하고 교화의 이 대상이라고 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형사 책임을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리 분별 능력이 미숙해서 법적으로 뭐 비난할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라고 보아서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14세가 되지 아니하면은 형벌 자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요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고 있고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또 미디어에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만 14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서 오히려 이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방법이 없는지 지금 소년법 규정이 어떤지 좀 민변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이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서 소년법 2조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면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년법 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위화감 등 이런 걸 조성하는 성격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비추어서 고려를 해볼 때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에게 형벌에 대신해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처분.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는 아니었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보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또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 관찰을 한다든지 이제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 같은 곳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또는 송치를 해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또 교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보호 처분이에요. 형벌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화하고 바뀌는 것을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0살 미만이다. 10살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살이 넘는 아이들,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벌은 안 되고요.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업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년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보호 처분만 가능한 나이고요.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의 경우에는 보호 처분과 형벌이 동시에 이제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소년법에 특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만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밖에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우리 그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처럼 유괴해서 살인하는 그런 특가법상의 범죄 같은 경우에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하는 형의 상한을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년법 개정해야 되지 않냐. 너무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해보고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무거운 얘기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노출되는 게 우리들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요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그 나이를 낮추면 청소년들도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선거권도 이제 성이랑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얘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난번에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